안녕하세요. 생각 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MJ 드마코 지음의 부의 추월 자선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은 총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인도, 서행 차선, 추월 차선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3장,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이번 영상에서는 4장,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서행 차선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4장,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서행 차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행 차선은 우리가 앞 영상에서 같이 보았던 인도를 걷는 사람들과는 반대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서행 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보다 밝고 자유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서행 차선 여행자라면 몇 가지 원칙쯤은 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몇 가지 원칙으로는 취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주에 5일은 꼬박꼬박 출근하라.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한 잔에 $10씩 하는 커피는 그만 마셔라. 월급의 10%는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하라. 살 능력도 없는 스포츠카는 그만 생각하라. 65세 정년을 맞기까지 인생의 즐거움을 밀어라. 저축하고 또 저축해라. 복리의 힘은 위대하다. 지금 투자한 $10,000,000가 50년 후면 엄청나게 불어나 있을 것이다. 서행 차선은 인도를 걷는 사람들에게 어른스러운 책임감이 더해질 때 가장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노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서행 차선 계획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를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직업을 잃으면 서행 차선 계획은 실패한 것이며 주식으로 모은 돈의 50%를 잃어도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위기로 1년 만에 부동산의 40%를 손해본다면 그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 계획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요소들을 근거해서 짜여져 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행 차선의 계획은 한마디로 위험하고 부실하다는 뜻이지요. 당신의 인생과 꿈을 희생양으로 요구하는 전략이라면 틀림없이 지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서행 차선 여행자들의 사고방식으로 11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인도 여행자의 사고방식과는 사뭇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서행 차선 여행자들의 11가지 사고방식을 보면 부채에 대한 인식으로는 빚은 악마야. 평생 초과 근무를 하게 되었더라도 반드시 쫓아버려야 하는 존재지. 시간에 대한 인식으로는 시간은 충분해. 나는 기꺼이 내 시간을 돈과 바꿀 거야.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빨리 빚도 갚고 65세에 은퇴할 돈도 모을 수 있겠지. 교육에 대한 인식으로는 교육은 중요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거든. 돈에 대한 인식으로는 돈은 귀해. 한 푼이라도 계획적으로 쓰고 아껴야 해. 주요 수입원에는 내 직업이 수입의 유일한 원천이야.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으로는 복리의 힘은 위대해. 오늘 투자한 $10가 50년 후에 $300,000가 될 거거든. 펀드, 집값 상승, 퇴직연금도 빠뜨릴 수 없지. 부에 대한 인식으로 일, 저축, 투자 40년 동안 반복해서 65세 정도 되면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겠지. 부의 방정식으로 부는 직업 플러스 투자지. 목적지로는 인생의 황혼기에 즐기는 은퇴 후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통제력은 내게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지. 삶에 대한 인식으로는 작은 것에 만족하라. 불가능한 꿈을 버려라. 저축하며 검소하게 살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라. MJ 드마코는 서행 차선 여행자들의 11가지 사고방식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저한테는 11가지 사고방식 중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이 제일 와닿는 것 같네요.
MJ 드마코는 서행차선 계획의 핵심인 직업을 중심으로 당신의 재무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이유 1. 시간 거래는 곧 인생 거래이다. 한심한 이유 2. 제한된 경험. 한심한 이유 3. 통제력 박탈. 한심한 이유 4.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한심한 이유 5. 소득에 대한 횡포. 직장에서는 자유를 팔아서 자유를 사고 있으며 경험은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소득의 주요 원천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의 증식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MJ 드마코는 서행차선에서 자기 당착에 빠진 그루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남들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이란 조언은 다 하면서 정작 자신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에 대해 가르치는 비만 환자이며 걸어다니는 위선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조언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진정한 조언으로는 예를 들어 미식축구로 치자면 중도에 퇴장하는 선수가 아니라 터치다운마다 점수를 내는 선수들로부터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언은 자기가 지지하는 방식대로 실천해서 실제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다수의 투자 그루들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들이 남에게 가르치는 부의 방정식과 스스로 부자가 된 방식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행차선 부자와 추월차선 부자의 12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 서행차선 부자가 재산을 모으는 데는 30년 이상이 걸린다. 추월차선 부자는 10년이 걸리지 않는다. 2. 서행차선 부자는 중산층 주택에 산다. 추월차선 부자는 호화로운 저택에 산다. 3. 서행차선 부자는 MBA를 딴다. 추월차선 부자는 MBA를 딴 사람을 고용한다. 4. 서행차선 부자의 재산은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추월차선 부자는 재산을 통제하고 재산 가치를 변동시키는 영향력을 조정한다. 5. 서행차선 부자는 값비싼 외제차를 살 수 없다. 추월차선 부자는 원하는 차는 무엇이든 살 수 있다. 6. 서행차선 부자는 일하는 데 시간을 쓴다.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7. 서행차선 부자는 고용된다. 추월차선 부자는 고용한다. 8. 서행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추월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을 제공한다. 9. 서행차선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펀드와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추월차선 부자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그 둘을 이용한다. 10. 서행차선 부자는 남들이 자신의 소득을 통제하게 놔둔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통제한다. 11. 서행차선 부자는 돈에 인색하다. 추월차선의 부자는 시간에 인색하다. 12. 서행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파는 것으로 여긴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사는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MJ 드마코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서행차선 부자와 추월차선 부자의 생각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중 서행차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추월차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